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김소연입니다. 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는 비타민 C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18세기 영국 군함입니다. 이게 왜 비타민 C 얘기인데 영국 군함이 왜 나올까요? 자, 여기는 레몬입니다. 왜 영국 군함과 레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괴열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병에 대한 유래이기도 합니다. 18세기 때 바다에 나간 영국 해군 병사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이렇게 막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병사들에게 뭐 식초라든지 겨자, 마늘, 레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치료제로 먹였는데 레몬과 라임을 먹은 병사들은 3, 4일 후에 회복이 되었지만 다른 병사들은 결국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레몬과 라임에 들어있던 비타민 C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배가 출항할 때는 그 레몬을 반드시 사람 수에 맞춰서 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로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게 된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책을 보여드릴 텐데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제가 가끔 강의할 때마다 이 책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 최후의 단계에서 자연의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살 수 없게 된 유기체를 다시 흙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뭐 그 변이 바이러스다 어떤 바이러스다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나 델타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그동안 너무 무지했던 어떤 그런 까닭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신체 조직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직체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전혀 해롭지 않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활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세균은 그 주인의 조직 속으로 침투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알고 나면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내용이죠. 근데 그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타민 C는 인터페론, 면역 글로불린, 부신피질 호르몬 등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저항 물질을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비롯해서 감기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등에 굉장히 유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아미노산 고리를 잘라내는, 그래서 아미노산 고리를 잘라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 자체를 기능을 무기력하게 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위력이 있음에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라이너 스폴링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기 초기에 매 30분마다 1g 1000mg의 비타민C를 10회 정도 먹게 되면 감기를 하루 만에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면역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그리고 비타민 E가 다시 이렇게 다 살아나게끔 비타민 E가 굉장히 강한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 비타민 E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만성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치매나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뼈, 연골, 치아, 피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또 합성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심장의 고혈압 이런 어떤 증상에 대해서 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빈혈 이런 철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을 개선시키는 역할 이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타민 C 역할들이 있는데 그 비타민 C를 한번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국 군함에 있던 병사들이 정말 그 생존이 직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비타민 C, 정말 살려면 먹어야 되는 그런 비타민 C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적용입니다. 항산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산화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산화시키게 되는데 그 산화될 때마다 우리 몸에는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나오면 그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과정 또는 우리가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방사능 물질을 쏘인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쉰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든지 우리 내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산소인데 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생기는 문제죠. 그러면 이 산소는 불완전하게 되면서 남아도는 그 산소들이 우리 세포막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막을 공격하면서 DNA의 세포막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럼 DNA의 어떤 그런 그 신호 체계가 굉장히 교란이 되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유기적의 세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만들 때 불완전하게 합성을 하게 됩니다. 합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암은 우리 외부에서 발생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뭔가 세포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과도하게 피로하거나 그다음에 심리적인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때 그것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암이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지속되었을 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막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면역력에 대한 겁니다. 요즘처럼 면역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가 없죠. 그런데 이 유럽 식품 안정청에서는 비타민 C를 면역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승인을 했답니다. 그럴 정도로 비타민 C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데 우리 그 몸에서 비타민 C는 백혈구 우리 그 면역 세포 아시죠? 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중성구 능력을 업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바이러스의 그 아미노산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서 우리 몸을 그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얼마만큼 섭취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감기를 얼마나 빨리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어른이나 아이가 그 200mg 정도를 섭취했을 때 지금 그 주황색이 어른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200mg을 섭취했을 때와 그 다음에 1000mg, 그러니까 1g에서 2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는 그 감기를 지속시키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비타민C를 그 먹으면 충분히 먹으면 우리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초기 감기 정도일 때는 비타민C를 충분히 먹고 푹 쉬게 되면은 얼마든지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을 형성해 주는 거죠. 콜라겐은 뼈, 근육, 혈관의 어떤 그 신체 결합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 광고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는 콜라겐이 나오는데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그런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프롤리린한 아미노산이 들어왔는데, 이 아미노산이 이제 콜라겐에 가장 많은 어떤 옥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하이드록시 플로리라는 하는 건데, 이 하이드록시 플로리를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우리 몸에 결국은 콜라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지금 보시면 뼈, 피부, 틀니 모든, 그다음 연골 조직, 뭐 피부, 인대, 혈관, 내장,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하막이라든지 혈관 회복 안 만들어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사실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피부 조직이 사실은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젊음을 유지하려면 콜라겐을 먹어라 해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우리 뉴트리에트 제품 중에는 콜라겐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나오게 될 먹는 콜라겐은 아주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그런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나 이런 영장류나 기니피그를 제외한 포유동물만 체내에서 이 비타민 C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류와 기니피그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야채, 과일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듯이 비타민 C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장 용량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60mg, 한국에서는 100mg인데, 이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고요. 내가 적어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500ml에서 1500ml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2000mg, 2g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거 먹었을 때 부작용 없나요? 많이 먹었을 때 뭐 설사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그런 결과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먹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먹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권할 때 충분한 용량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충분한 용량이란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 C가 하나가 200mg인데 그걸 열알을 먹으면은 2g이잖아요, 딱. 그런데 그거를 먹잖아요. 먹으면 약간 신트림처럼 꺽 하는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유기산인데, 그 유기산이 우리 세포막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도 굉장히 개선시켜주고, 유산균은 또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권했더니 10알을 먹어도 20알을 먹어도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냥 건강한가 보다라고 했는데 30알을 먹었더니 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치료 용량, 내가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뭔가 훨씬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건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그 용량이 굉장히 다르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 한번 드셔보시면 아세로라 C, 나중에 얘기할 아세로라 C를 말씀드릴 텐데, 비타민 C를 많이 드시게 되면 위도, 사실은 위벽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처음에 위가 나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속쓰림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특히 식사할 때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빈속에 드셨을 경우에 속쓰림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서 세포막이 좋아지게 되면은 정말 놀랍게도 위벽이 개선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내가 좀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 C는 우리가 많이 한꺼번에, 내가 뭐 하루에 과용량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해도 내 몸속에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오래 남아있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의 비타민 농도를 보시면 5시간, 6시간 후부터는 현격하게 떨어져서 먹기 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드시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감기 초기 증상이다, 그리고 내 몸이 좀 약간 안 좋다. 초기 감기 증상 중에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데, 으슬으슬 떨리거나 아니면 뭐 콧물이
나거나 목이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초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6시간, 5시간 간격이 아니라 30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보충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기를 떨치고 났을 때 굉장히 가뿐하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오늘 뭔가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아세로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세로라를. 네. 우리 몸이 이거를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몸의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현재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 포비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 굉장히 과산화, 그러니까 산화가 지나치게 많이 된 그런 물질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네,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가 지금 탁해졌는데 좀 더 넣어볼까요? 오늘 이제 지금 퇴근 후에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피가 이렇게 훨씬 더 탁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상태면은 우리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자, 이렇게 비타민 C 하나를 여기 갈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삼키는데 제가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씨는 그냥 갈지 않고 먹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깜빡이지 말고 딱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갑니다. 짠! 보이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과산화, 몸을 굉장히 산화시켰는데 그 산화된 것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속적으로 아까 꾸준히 내가 비타민C를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산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환원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를 먹는데요. 주변에 비타민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비타민C를 먹을래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하세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C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를 딱 먹었을 때 1000mg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량이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여서 아는 방법, 태워서 아는 방법.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제 아세로라를 이렇게 갈아서 넣었는데요. 지금 갈아서 그것은 다 녹고 나면은 그냥 물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물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비타민을 한번 녹여보면은 뭔가 색깔이 남거나 다른 이물질이 남거나 그런 게 남아요. 그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를 한번 제가 태워볼 텐데 이게 화면으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될까요? 네. 네,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글지글 타는 게 보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막 독한 냄새도 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타는 비타민과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 딱히 안 받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한번 태워볼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워도 요거는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지불놀이 할 때 그 풀 타는 냄새, 그런 냄새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비타민과 방금 전에 보였던 비타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이거 실제로 보셨고요. 이 반응은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된 것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항산화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그 원료를 우리가 볼 때 천연이냐 합성이냐의 어떤 그런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중에 보여드렸던 것은 그냥 지풀 타는 냄새 같은 거는 사실은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먼저 보여드렸던 뭔가 지글지글 타는 느낌, 이건 뭐냐면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비타민C 아까 영국 구남에서 한 것처럼 비타민C 레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몬 땡이라고 하는 무슨 제품도 있었죠. 거기에 레몬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유 추출물에서 뽑아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조작은 옥수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추출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세톤 아세요? 우리 이제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어떤 그건데 그 아세톤을 쓰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인위적인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몸에 과연 유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산 비타민C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추출하고 뭔가 이 과정에서 그냥 천연의 어떤 원료만이 남을까? 그래서 남은 옥수수 찌꺼기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분자 구조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비타민 C가 자연 원료일 경우에는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면 합성 물질인 경우에는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분들을 모아서 응고하고 접착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응고제라든지 합성 향료라든지 합성 착색료 같은 어떤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율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천연 원료의 비타민을 먹었을 때와 합성 원료의 비타민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안 먹냐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비싼가? 천연 원료가 재료인 비타민은 그만큼의 어떤 원료의 다른 어떤, 그러니까 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귀함 때문에 사실은 비싼 건데, 합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공장에서 만드냐 아니면 농장에서 만드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농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아세로라 씨,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제 동영상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동영상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트라이트 비타민 C는 뉴트라이트를 만들었던 창시자 칼렌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C도 뉴트리언트 낫게 만들자. 그래서 씨앗 묘목부터 철저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함유량 65종의 아세로라 체리 중에서, 왜냐면 아세로라 체리도 굉장히 어떤 품질이 다르겠죠. 비타민 C 함유량과 열매 수확량이 가장 높은 5가지 품종을 선별해서 그것을 또 묘목 1년 반 건조 극한지대, 우리가 극한지대에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2년을 견뎌낸 나무만을 원재료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아세로라 체리를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찾아서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서 만드는데, 이것은 적도 부근에 있는 4,100에이커 규모 굉장히 큰 곳에서 연중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아세로라 체리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도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확은 열매가 푸릇푸릇할 때 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 체리는 맛있긴 하지만 이미 항산화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분이 낮고 비타민 C 함량은 굉장히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따다 보면 이게 빨간 것도 있고 초록도 노란 것도 있겠죠. 이걸 또 다 이렇게 그 골라내서 이 역삽투합 방식으로 열매 수분을 제거하고 갈아서 건조한 다음에 이 그 아세로라 체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세로라 이 체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은 그냥 정제로 만들어진 알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세로라 체리를 물 없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아세로라 체리를 만드는 것까지를 완전히 그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이 그 지금 현재 이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언제 누가 이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굉장한 과학과 어떤 그 자연의 이상적인 결합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같아요.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로라 C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모든 어떤 식물에는 자체의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비타민C라고 하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그 함량만 있다면 아래쪽은 아세로라 체리의 농축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의 성분뿐만 아니라 이 아세로라 체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 원료의 어떤 영양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문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 정말 이렇게 월등하게 품질이 뛰어난 명품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얼굴에 바른다면 또 어떨까요? 그쵸? 먹지 말고 얼굴에 양보하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되게 심란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은 쭈글쭈글하지만 왼쪽은 약간 좀 팽팽한 느낌이 들죠. 사과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되는 그런 그 과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다른 과일과 두게 되면은 빨리 그 과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과를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두면 그냥 둬도 지금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될 텐데 또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 제가 실험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 화면 발표자 모드로 해서 한번 크게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그 여름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럴 때 물론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왔어요. 나갔다가 요즘 이제 또 마스크를 쓰니까 뭐 화장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그냥 맨 얼굴에 그냥 막 가기도 가는데 이렇게 내가 했을 때 나갔다 와서 너무 땀이 났어요. 땀이 나서 내가 이거를 물로 한번 씻어 볼게요. 자, 물로 씻었어요. 보기에는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한번 햇빛이 또 없는 것 같아. 저녁 때 내가 운동하러 가면서 그냥 또 맨 얼굴에 씻었는데 또 뭘 발라, 그죠?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또 씻었어요. 이렇게 계속 씻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누르끼리한 부분이 남아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는 비타민 C를 한번 반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자, 보이세요? 예, 완전 달라지셨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 제가 또 비타민 C를 계속 얼굴에 바르신 분과 또 안 바르신 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요거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 상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거를 계속해서 내가 비타민 C를 먹고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원료가 천연 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뉴트리라이트의 어떤 비타민 C의 특징이 뭘까요? 천연은 방부제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에 있는 약 한 뭐 몇 년 먹다가 막 남긴 약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변색된 게 있을까요? 이 아세로라 씨를 제가 잊어버리고 가방 속에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걸 어느 날 꺼내봤더니 이렇게 변색이 돼 있어요. 이 원래의 색은 이런 색이었는데 이렇게 변색이 됐습니다. 원료가 어떤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 비타민 C, 바르는 비타민 C, 그건 또 어떨까요?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것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놓쳤어요, 시기를. 그랬더니 보이세요? 이렇게 노랗게 변색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원료가 우리가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끼실 텐데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사과를 한쪽은 그냥 그 상온에 둔 상태고 한쪽은 지금 현재 이 바르는 비타민을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정말 막 깎아놓은 사과처럼 돼 있는데 이런 바르는 비타민C가 모두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 아닙니다. 순수한 비타민C가 어떻다고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죠.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아세로라 체리를 비타민C로 만들 때 수분을 날리죠. 그 다음에 또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빛에 닿으면 변질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근데 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실제로 비타민 C의 활성향인 아스코르빅 액시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정하게 그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처럼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물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너무나 강해서 우리 피부를 손상시킬 정도가 아니라 적절한 아주 우리 몸에 맞는 그런 pH를 함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이 제품이 제가 보여드렸던 게 그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 C 히아루론산 트리트먼트 이 내용이 되게 길죠. 왜 긴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15년간 아티스트리 베스트셀러인 비타민 C 와일드얌이라고 하는 원래 이전에 제품이 있었던 원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피부 샵에서 받는 그런 전문적인 피부 관리와 어떤 그런 그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 홈 더마 우리가 집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스킨케어 라인의 하나로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 비타민 C와 더블 히아루론산입니다. 더블 비타민 C의 의미는 뭐냐면 순수한 비타민 C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천연 원료의 그 단점은 수분과 접촉되었을 때 산화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분이 없는 그 파우더 형태로 넣었어. 진공으로.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체리에서 온 비타민 C를 해서 두 가지 이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있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왜 이렇게 그 공중에 떠 있는 뚜껑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안에 그 파우더 형태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는 히아루론산과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그 뚜껑을 빼고 이걸 탁 누르면은 그 순간적으로 탁 터지면서 비타민 C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흔들어서 쓰게 되는데 이 더블 히아루론산도 두 가지 피부의 겉과 속을 케어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데 피부 겉은 또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피부 속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까? 그게 사실 의문되는 게 비싼 화장품도 그런 경우 참 많은데 거기에는 또 과학이 들어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비타민 C 파우더는 이렇게 탁 터치했을 때 가루 형태로 지금 분사되는 형태고요. 히아루론산은 수분 자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피부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아주는 대표적인 보습제입니다. 그런데 이 더블 히아루론산이 왜 더블이냐면
고분자, 저분자의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자 형태는 우리 피부 표면에 수분막을 형성해 주는데 굉장히 그 유효적인 역할을 하고요. 저분자는 피부 속까지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수분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피부 속과 겉을 같이 케어해 주는 그런 더블 히아루론산 블렌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과 한번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그 비타민 C 히아루론산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차이, 사과가 이런 것처럼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놓게 되면은 이렇게 산화가 된다는 거죠. 산화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면서 미모를 유지하고 싶다면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 앞으로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 텐데 누구는 굉장히 그 50대, 60대처럼 7, 80대를 보내는가 하면 누구는 7, 80대를 90, 100세처럼 보낸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피부를 관리하면서 요즘은 그 피부 미모가 부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 나올 두피 케어까지도 하게 되면은 정말 요즘 그렇지 않아도 50대가 50대 같지 않은 60대가 60대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타민C 히아루론산의 어떤 그 결과는 임상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주름, 그다음 미백 뭐 이런 뭐 그런 걸 다 했고요. 정말 탄력까지 업시켜주는 그런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 C 히아루론산 그리고 먹는 아세로라씨 정말 이 두 가지는 정말 핵심 제품으로 내 일생에 내가 정말 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뭐라 그러죠? 그 필수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땡볕 같은 어떤 이런 여름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가을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그 제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